바로 무대 민주당 서울시 민주당 서울시 민주당.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한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지금 인사청문회 또 재보궐선거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여러 정치 현안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여기 방문해주신 이해찬 대표님 먼저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박광원 최고위원님, 서른 최고위원님, 김혜연 최고위원님, 이수진 최고위원님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김두관 참좋은지방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님,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님, 조정식 정책위원장님, 김석 민주정책위원장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 또 원외 위원장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많이 참석한 것은 아마 유사 이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11월에 개최되던 예산 정책협의회를 금년에는 3월에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당정청과 또 서울시가 함께 서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대표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뜻깊은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창업공간인 서울창업허브에서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곳은 원래 고용 산업인력 개발 공단을 저희들이 이렇게 완전히 21세기의 창업을 위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한 2, 3년 됐지만 여기 벌써 150개 정도의 업체가 스타트업이 탄생했고 앞으로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지만 저는 이런 혁신 성장의 결과가 또 이 주역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3년차에 접어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이 바로 이러한 사람 중심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내고 전환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미세먼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재난이 된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미 배출원별 종합 대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진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해서 미리 예방하는, 예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 말씀 하나 하고요. 또 친환경 보온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그다음에 차량 이부제와 같은 이런 실행에 우리 당과 정부가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즌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비상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비상 저감 조치를 쓰더라도 효과가 적기 때문에 미리 미세먼지가 오게 되는 1월부터 1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사전에 이런 여러 조치를 취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 이런 제로페이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님이 관악길에 신원시장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안에 안착할 수 있게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 여건이 갈수록 이렇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방 정부에서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서울시도 지방 세수의 이 신장의 한계가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취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가 굉장히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지하 역사의 공기질 개선이라든지 친환경 차량 구매의 특고 보조금이라든지 경유차의 주공해 사업 같은 이런 곳에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좀 국비 지원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흔히 서울시는 풍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울시도 제가 이 시험을 맡아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옛날 90%에서 줄어들었고 시민 1인당 예산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 지역 상생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턱없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서울시 혼자 이걸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우리 문재인 정부는 원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당정청과 서울시가 함께 경제를 살리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또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일에는 그야말로 한 마음으로 또 하나의 힘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또 암초들을 과감히 돌파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내빈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간부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 또 우리 당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1995년에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됐을 때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가지고 조순 시장님이 초대 서울시 민선시장을 맡으셨을 때 제가 조순 시장님 도우러 정무부시장을 처음으로 맡았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여기 와 보니까 그때 정무부시장 할 때 저하고 같이 일했던 간부들도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가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서울시는 이명박 전 시장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우리가 민주당이 서울시를 맡아서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24년 중에서 5년을 빼놓고는 전부 줄곧 우리 민주당이 맡아가지고 서울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다 하나하나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지난번 신원시장 가서 시연도 하고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소비자들의 인식의 전환, 가맹점들은 좋은데 소비자들이 있어야 이제 이게 널리 확산되는데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같은 건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또 이게 다른 주택에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랫동안 이게 논의가 되어 왔는데 조금 이렇게 졸속하게 하지 말고 지금 광화문 광장은 굉장히 졸속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품위도 좀 부족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좀 다른 나라 광장 같은 것도 좀 더 참고해 가지고 기왕에 이번에 하는 김에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잘 제대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IOC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로서도 굉장히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철도망 구축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서울시 외곽에 지하철이 본 지하철이 닿지 않는 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철도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밀하게 될 수 있도록 당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 25, 26, 27 잠깐 동안 베트남 하노이를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국가 주석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을 이제 면담해서 저희 당하고 같은 집권 여당끼리 교류를 하기로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아마 당이 다른 나라 당하고 이렇게 교류하기로 MOU를 맺긴 이번이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MOU 중에 하나가 지방정부 간의 교류를 좀 지원하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노이가 서울시하고 1996년에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이제 교류를 해왔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서울시의 발전된 도시행정, 도시교통, 도시환경, 도시복지 이런 행정들을 하노이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시립대학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하노이에 있는 관계기관들과 교류하면서 우리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미세먼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노이도 미세먼지가 아주 서울 못지않게 오히려 서울보다 더 심하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거기는 오토바이를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아주 많고, 또 교통망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의 경험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이 다음에 총리도 한번 한국에 금년에 방문을 하시고 중요한 분들이 방문하실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때 서울시하고 이렇게 그분들이 한번 만나서 그런 교류할 수 있는, 지금 하던 교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고위원님들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최고위원님부터. 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장 역량 주민 만족도 평가에서 박원순 시장님 1등을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정도로 박수를 쳐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아무래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든지 따릉이 여러 혁신적인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로페이의 경우에 또 제가 직접 사용도 해보고 은평구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또 제가 홍보 동영상도 직접 찍어봤습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혜택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제로페이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았다 등등의 평가도 있긴 하지만 당과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이 제로페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좋은 결과로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제로페이에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안 관련돼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쟁과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3월 5일, 2013년 3월 5일 당시에 경찰 수사국 간부들이
청와대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아무래도 현재 곽상도 의원이 부정하고 있는 여러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제 박영선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라는 진술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추가적인 단서들과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방문 최고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또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또 신원철 의장님, 또 김영석 대표님을 비롯한 서울시 의원님들, 우리 당의 서울시 국회의원님들, 위원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 창업허브에서 이렇게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정책 협의를 하는 건 참으로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창업 지원, 혁신 성장의 바탕이 되는 창업 지원을 위해서 거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 창업 허브를 이렇게 곳곳에 아까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서울하라, 아이 서울유, 서울하라, 창업하라, 서울하라, 혁신하라, 서울하라, 진보하라 뭐 이런 저 슬로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하라로 모든 것이 통하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가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극히 일부의 지표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1분위 소득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 반에서 이제 1000분위 소득 지표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보면 조금 더 다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1분위 소득 지표의 그 악화는 사실 통계를 산출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고연령층, 고연령층 고령자들을 1분위 소득 쪽에 많이 이렇게 분포하게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소득이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정확한 그리고 아주 친절한 설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고연령층이 우리 이 경제 여건상 퇴직을 하고 한 2차례쯤 자영업에 도전했다 실패를 하면은 거의 이제 빈곤층으로 이렇게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지 그들이 다시 갱생할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저출생 문제에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보육교사의 질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펴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훈 최고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도농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오늘 이 예산정책 협의를 하러 와 보니까 며느리가 친정집에 갈 때 느끼는 느낌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반갑습니다. 아까 예전 대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2032년에 서울 평양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 간 교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시대를 볼 때
지자체 간 교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통일을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 교류협력법을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동참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간의 남북 교류도 중요하지만은 지방자치정부 간의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북측에도 제가 인식을 시켰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평창올림픽이 그동안에 끊어졌던 남북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이 마중물 역할을 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그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정리가 안 된 채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교착 국면에 빠졌을 때 이걸 이어내는 연결해낸 작업을 할 때가 어디냐.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또 문화체육, 종교, 언론 등 비정치적인 교류 협력이 지속이 된다면은 훨씬 더 남북 관계가 좋은 쪽으로 정리되고 북미 관계도 역시 좋은 쪽으로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맞서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은 남북 또 북미 간 정치적 대화의 동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 과정은 남북 실무 당국 간의 많은 접촉뿐 아니라 체육 문화 분야의 시민 지자체 교류를 활성화시킬 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회 전 계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남북 간 보다 강한 이 상호 신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한반도 평화와 경제 민정을 위한 추진을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역할을 위해서 우선 실무협의체인 서울평양 공동협력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남북과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서울평양 공동협력단을 빨리 출범시켜서 북측과 함께 대화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업이 그렇게 쉽게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또 통일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도 해야 될 거라 생각해서 하나는 빨리 이 남북 공동 실무단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신원철 시의회 의장님,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 고성의 보궐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통영 고성을 위해 준비된 후보인지는 토론회를 단 한 번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비된 양문석 후보의 상승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황교안 대표인지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황교안 대표가 측근인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 사건에 대하여 황교안 대표 본인의 관련 여부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조 회장 일가의 여러 갑질은 국민적 공분과 함께 기업 가치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조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날 대한항공 주가가 오른 것은 조 회장의 오너 리스크가 컸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의 적절한 권리 행사로 재벌의 잘못된 황제 경영에 경종을 울리고 경영진의 잘못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헌법상 사유재산권은 보장되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합니다. 조양호 회장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남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 상임위가에서 조금 늦게 참여를 했습니다. 예, 경제가 신이 나도록 또 민생이 신이 나도록 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그리고 서울시당 관계자님들 그리고 신원철 서울시 의장님과 또 서울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곳 서울 창업 허브에서 오늘 이렇게 예산정책 협의를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혁신 정책들의 상징인 것 같고요. 이외에도 또 혁신 파크라든가 스페이스 살림, 마을 활력소, 그다음에 하도급 호민관제도, 또 최근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을 했고 얼마 안 있으면 청년자치부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도 상징적인 것이 제로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 대표를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도 제로페이 활성화 소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로페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법인 조세특례 제한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 수수료 인하 방안 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5월 내지 6월에는 당 차원에서 그 제로페이 활성화 캠페인단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한 제안 사항을 자료로 제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보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오랫동안 얘기되어 왔던 그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 손실 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수진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처럼 서울시는 다양한 매력과 색채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과 밤의 거리가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과 동네만이 가진 특이한 매력을 남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카멜레온 같은 다채로운 얼굴을 소유한 그런 서울시 사업들이 서민들의 삶이 담겼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남인순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노인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그런 손실 보전 이런 것들도 사실 정부의 같은 공동 책임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제안해 주신 유급 병가 수당, OECD 국가는 모두 상병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저희 나라는 지급이 안 되고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의미 있게 봤습니다.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방과 중, 방학 중 돌봄 서비스 제공,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육아를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이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나선다는 취지는 돌봄에 대한 공백을 메꾸는 좋은 보육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미래 플랜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특수성과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익적 역할과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의료기관이 열악한 시설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의료원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해관계자랑 협의하시고 설계하고 지역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현명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사업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2032년 제35회 하계 올림픽을 서울에서 유치하는 걸로 선정됐고 남북이 함께하는 서울평양 올림픽으로의 기대를 또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그런 올림픽 공동 유치 준비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열기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손에서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다양한 사안들을 보고 우리 당에서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혜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한항공 주주총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그런 지배구조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주주총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어제 일어난 그런 이변 같은 상황은 회사에 피해를 준 재벌 총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주주들의 진짜 힘을 보여준 첫 사례입니다. 갑질로 시작한 재벌들의 도덕적인 비판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김학의 사건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김학의 동영상 실체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김학의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드러날 의혹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토록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에 핏대를 세우는지 알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이 마련되었다면 지금의 김학의 사건은 베일에 쌓여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것을 다시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사무위원장님 의장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김두관 최고가 아까 제가 모두 발언할 때에 서울시장은 이명박을 빼고는 전부 우리가 했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하신 거는 있었는데 제가 그 기억을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적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으시고 자치분권을 위해서 특별하게 애써주신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신현철 서울특별시의 의장님, 김용석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우리 35분 국회의원님, 또 21대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오실 특별히 참석해 주신 13분의 지역위원장님, 서울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국회 통과 이루어지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해서 중앙정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고 제가 별도로 재정법률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 중앙지방 상생 협력의 실질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난 1월에 야사당 원내대표들을 모두 찾아 지방 일괄 위안법 조속원 통과와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실 정도로 절박한 지역의 심정을 대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방 일괄 위안법은 현재 12개 상임위 중 10개 상임위에서 의견 채택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위는 어제 통과를 했고 사실상 행안위가 남은 상황인데 바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도 빠른 시일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오늘 건의해 주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함께 돌봄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부담금 등 서울시 주요 국비 지원 요청 사업들은 국가의 복지 확대로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안 사업입니다. 복지 확대의 주체가 국가인 만큼 국가가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며 복지 확대에 의한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지방정부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의사 말씀 주시죠. 네,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와 당 간의 당정 간의 예산정책 협의회
했었고 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다시 또 이제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그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서울시의 예산과 국비 예산들을 또 나름대로 당이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 올해 국비가 5조 6,750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전년도 비해서 9% 이상 진행이 됐고,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여러 사업들이 좀 반영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추경 편성과 그 상반기에 이루어지게 될 추경 예산과 또 내년도 예산 편성에 서울시의 그 현안과 국비들을 반영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그 경제 활력과 일자리 또 필요한 민생 현안과 혁신 성장을 위해서 그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해서 계속 충실하게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고, 특히나 그 경제 활력 제고와 또 국민 안전, 사회 안전망, 또 혁신 성장 등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인 투자들이 아마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에서는 오늘 서울시에서 건의해 주신 여러 현안과 또 국비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과 그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아무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아까 박원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세먼지 대책과 관계에서는 지금 당장간의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 문제와 특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 건의해 주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또 친환경차 구매 지원 등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추경 편성과 관계에서는 서울시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을 필요한 의견들을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긴밀하게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제로페이 정책과 확산에 대해서는 앞서서 여러 당 지도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이에 대해서 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책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진흥법이 국회 기류 중인데 어쨌든 이 법을 빨리 통과를 시키면 바로 이어서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과 또 소비자 판매자 편의를 위한 결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 당이 서울시와 또 정부 당국과 아주 긴밀하게 논의를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김두관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국회에 발표를 했고 국회에서 발표를 했고 발의를 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또 지방의회도 또 지방의회가 정책 보좌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했고 또 우리 서울시 대표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그래서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또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 소비세율도 2019년도에 15%로 인상을 했고 또 2020년에는 21%로 인상을 해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